자,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나 한국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애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 좌파, 종북, 친북,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다 386 세대다 또 젊은 사람들은요, 중국의 정권이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평화나 민주를 원하지 않는 세력인가에 대해서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를 갖춘 미국을 외면하고요. 한마디로 인권 억압과 반평화, 파쇼적 체제인 중국 정권에 대해서는 온갖 아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하나 중요한 보도가 나왔지요. 중국 당국이 1989년 천안문 사태 당시에 10,000명이 넘는 시위대를 죽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홍콩01은 영국 정부가 지난달 기밀에서 해제한 천안문 사태 외교 문서를 입수한 후에 당시 사망한 학생 시민 군인의 수가 10,000명이 넘었다라는 중국 국무원 소식통의 전언을 21일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당시 1989년에는 홍콩이 반환되기 전이라서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걸 앞두고 한 8년 앞두고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는 꼴을 보면서 홍콩에 사는 수많은 부자들은 중국 밑에서는 못 살겠다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유럽으로 다 떠나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천안문에 대한 강제적 잔인한 진압이었는데요. 이 문서에는 당시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이면서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던 군부대가 양상군이라고 당시 이 주석의 조카가 지휘관을 맡고 있던 27집단군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세 중에 한 명이고 주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던 양상군, 그의 조카가 진압을 직접 했다는 겁니다. 해당 문서는 주중 영국 대사관의 앨런 도널드 경이 영국 런던에 전문 보고한 내용으로 분량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해당 문서는 중국 국무원의 한 구성원이 영국 측에 제공한 정보를 정리한 문서로 국무원 회의 참석자였던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14명으로 이루어진 고위청 이름이 검게 알 수 없도록 칠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빠져나간 정보 문건에 기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한 도널드 경은 소식통이 전한 소식은 전부 확실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도널드 경은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89년 6월 5일 중국 소식통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천안문 광장에 모인 학생과 시민을 갈라놓고 학생들에게 1시간 내에 광장을 떠날 것을 통보했고, 하지만 3단계 해산 임무가 실패하면서 이제 강제 진압에 돌입을 했죠. 학생들 일부가 끝까지 남았지요. 수만 명이요. 그래서 27집단군의 장갑차가 이제 발포를 시작해 현장에 흩어진 채 시위대 해산을 통보하던 선양군구 군인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건하게 학생들 보고 강제 진압을 하지 않고 당신들 좀 해산해라고 이야기하던 처음에 해산을 위해서 파견된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장갑차는 2차례에 걸쳐서 시위대를 깔아뭉갠 후 불도저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당시 천안문 광장은 완전히 통제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죠. 또 문서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내부 평가 결과 이 사태로 일반 시민 10,000명이 최소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널드 경이 89년 6월 22일 영국 측에 보낸 전문에 사망자 수가
2,700에서 3,400에 이르며 시체가 병원을 채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확보한 것만 그랬는데 중국이 몰래 버린 시체가 더 많다는 거죠. 아직도 사망자 숫자에 대한 집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베이징 시장은 인민대표회의에서 3,000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고 대학생 36명을 비롯해서 200명이 사망했다 하는데 중국 적십자회는 사망자가 2,600에서 3,000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 정부 내부의 기밀 문서에는 10,000명에 이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국 국민 10,000명을 죽여버리고 이것이 중국의 공식적인 보도나 회의에서 지금 세월이 30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한 줄 보도조차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요. 중국이 얼마나 무도한 국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은 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진압한 자들보다요. 덜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 5년간 시장 경제 작동으로 역사적인 경제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힌 20일 날 EU가 왜곡된 국가 주도의 경제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3일간의 중앙경제 공작회의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16일까지밖에 못 있고 17일 날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었던 것이 17일, 18일, 19일 중국이 3일간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고위층이 모여서 회의하는 경제 공작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5년간의 연평균 7.1%의 GDP 성장을 이루는 등 중국 경제 실력이 커지고 세계 경제의 원동력이 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특히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덕분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분배에서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쇼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경제사상이 처음으로 모양을 드러냈고 5년간의 경제 발전에서 얻은 이론적 결정체라고 하면서 향후 5년간에도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성과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사에서 발표한 465페이지의 방대한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시장 개입과 가격 왜곡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비해 땅을 싸게 살거나 공짜로 받고 에너지 가격이 싸며 즉 전기나 이런 거를 싸게 쓴다는 거죠. 자본에 대한 접근이 차별적이었다. 즉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받는다는 거죠. 이자도 싸고요. 또한 당국이 원료 가격을 강하게 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을 해왔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정상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중국 당국의 시장 왜곡과 개입이라는 표현이 각각 92번, 95번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EU가 현재 덤핑의 기준을 자국 내 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심각한 시장 왜곡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 별도의 국제 기준을 적용해서 중국 상품들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말에도 미국, EU 등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중국은 시장 경제가 작동하지 않다고 미국이나 EU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덤핑 가격 기준이 제3국의 가격에 준해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경제를 비판한 EU 보고서와 관련해서 EU의 덤핑 판정 기준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한 거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EU가 덤핑을 하는 다른 나라 제3국의 가격 기준으로 봐서 얼마 이하면 당신들이 이게 한마디로 아주
당시 나라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라고 판정을 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이나 EU는 중국을 정상적인 시장 경제 국가라고 보지 않고 국가가 모든 것을 개입을 해서 한마디로 아주 이 비용을 낮추어서 그걸 전 세계로 수출하는 왜곡된 경제 구조를 가진 비정상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이 바람직한 한국의 파트너라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까? 자, 최근에요. 중국의 민심 입안에 우리가 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좀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언론 칼럼에 보면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의 통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죠. 당 내에서 권력 투쟁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이 있더라도 당의 기본적인 통치의 기초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공산당 지배는 지속될 것이다. 일당 지배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항상 중국 인민들을 현혹시켜서 긍정적으로 중국의 체제를 해석하도록 이렇게 시각을 마비시키면서 선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잘못된 왜곡된 공산당 일당 지배 또 시진핑 1인 지배가 영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요. 항상 작은 구멍에 의해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작은 아주 일에 의해서도 완강한 것처럼 보이던 중국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중국 체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자신들은 선동과 선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밑바닥에는 중국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신뢰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착각이지요. 최근에 중국의 베이징시의 그 철거 난민과 관련한 것, 그 과정에서 벌어진 화재, 또 난방과 관련되어서 심지어 신생아실까지도 난방을 못 되게 하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 중국의 공산당이 과연 인민들을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생아실에 한마디로 석탄 연료를 못 되게 해서 애들이 얼어 죽을 상황이다. 또 난민들을 베이징 시내에 보기 싫다고 수십만 명을 철거시키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중국의 저소득층의 농공의 문제는 한마디로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감추고 있는 현실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주요한 성들의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서 석탄을 못 쓰게 하고 가스나 전기로 바꿔라는데 이 가스를 갖다가 담합을 해가 가격을 3배, 4배 올려버리고 이 과정에서 저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공부를 하고 신생아실에 난방이 들어가지 못하고 베이징 지역에 화재 사고를 빌미로 농민공 숙소를 갖다가 강제로 철거하면서 시당국과 농민공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베이징에서도 집단 행동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자, 이런 부분을 보면 과거처럼 명령과 지시로 인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도 이제 SNS니 소통의 수단이 마련되어서 중국 사람도 바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반인권, 반평화적으로 이 약자인 인민들을 탄압을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얼마 전에요. 미국의 국무부가요. 용기 있는 세계 여인상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변호사 출신 인권운동가가 받았는데 2001년에 베이징이 올림픽 개최지가 되니까 철거민을 갖다가 양산을 하면서
이 사람이 철거민의 권리를 옹호했다고 체포되어 고문 폭행을 당해가지고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을 받으러 가려니까 국무부에 여성상을요 참석을 못하게 해서 시상식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벌어졌던 2년 전인가요? 강제 철거를 놓고 민간이 충돌을 하다가 철거당한 사람이 철거를 했던 사람을 6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국 살해하고 체포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실체를 갖다가 들여다보지 않고 무슨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저렇게 하고 왔는데 국민의 67.9%가 문 대통령의 홀대론을 보도하는 언론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나 발표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중국의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아무리 시진핑이 강압적으로 군과 공안을 통해서 철근 통치를 해도요, 이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인민의 저항에 부딪힐 거고 중국 경제는 무너져 갈 겁니다. 중국 정부가 5년간에 7.1% 성장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성장은 4.1%도 안 될 거고 중국에서 그 정도 성장을 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에 다름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미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인민의 희생에 바탕을 해서 저임금과 인권과 노동 복지도 없이 한마디로 싸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식의 중국의 경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요 중국을 제대로 알아요. 한국에는 광주 때 5.18 때 수백 명을 죽였다, 무슨 백몇십 명을 죽였다 가지고 저 난리인데 10,000명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죽이고 10,000명이 죽은 진실이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거론되지도 못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땅의 진보 좌파 종북 친중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중국을 숭상을 합니까? 참 진짜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정말로 그들이 진짜 진보라면 중국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죠. 중국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